북한이 직면한 정치적인 문제점을 아드레 랑코프 국민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는 북한 이경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북한이 연초부터 이렇게 원자탄이 아닌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했는데요. 물론 그 이 수소폭탄인지 여부 검증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만일에 그 네. 수소탄이라면 그 의도가 뭘까요? 제일 먼저 제가 보니까 이 핵실험이 정말 수소폭탄이 있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네. 현 단계에서 수소폭탄이 아니라고 생각할 근거가 많습니다. 네,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핵무기는 가장 크고 강력한 외교 수단이자 그 억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수소 핵무기는 일반 핵무기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수소 핵무기라고 주장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외교 압력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양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별 결과가 없습니다. 맞아요. 희망은 무엇일까? 국제사회는 우리 핵무기를 무섭게 생각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일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더 강한 그 수소 핵무기를 한다면 어떠냐고 이러한 네.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들은 보다 더 많은 양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 단계에서 수소폭탄인지 일반 폭탄인지 알 수가 없지만 북한 정권은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북한이 지금까지 세 차례나 그 핵실험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또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 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 거를 알 텐데도 감행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제가 보니까 그 제재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국제 제재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물론 그 이번 핵실험을 할 때 그 다시 한번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내릴 가능성, 지금보다 더 강한 제재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상 북한이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것은 국제 제재가 아닙니다. 아하. 국제 제재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 중국의 태도입니다. 네. 중국의 태도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사실상 북한이 무역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네. 북한 무역이 4분의 3 정도, 4분의 3 정도가 중국과의 무역입니다. 맞아요. 작년 10월부터 아마 작년 9월부터 그 북한은 그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너무 긴장되었던 중국 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번 사변으로 핵실험으로 인해 중국의 태도가 많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요, 이번에 그 보도를 보니까 이 북한이 이 전에처럼 중국에 우방인 중국한테도 사전 통보를 안 했다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중국의 반응도 참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벌써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태도는 기본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만큼 북한 정책을, 북한 대외 정책과 무역을 보면 그 중국만큼 중요한 나라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중국과 북한 관계가 얼마 전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기 시작한 이유는 2013년 제3차 핵실험 때문입니다. 네.
작년 말 아마 작년 90월부터 북한 외교는 제3차 핵실험이 야기한 위기를 극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중국으로부터 지원과 투자를 다시 북한에 유치하였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2년 전도 중단되었던 대북 지원 사업을 작년 말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네. 예를 들면 라손 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라손에서 전기 상환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라손 특구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전기선 건설, 중국 전기선 건설이 2013년까지 적금했고 네. 그 후에 얼마 동안 2년 동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중국은 다시 한번 북한과의 협력을 냉동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결국 북한 경제는 심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네. 네. 이번 핵실험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핵실험이 결국은 북한을 더더욱 고립을 몰아서 이 김정은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정권을 더 강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북한 사람 대부분은 북핵에 대해 별로 반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이번에 그냥 일반 핵실험을 하는 것보다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니까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은 국내에서도 자신의 인기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따라서 이번 핵실험은 단기적으로 정권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 문제입니다. 네. 그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된다면 북한 경제가 심한 타격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국제 제재 강화도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것입니다. 네. 결국 무엇일까요? 지난 5, 7년 동안 지속적으로 북한 사람들의 생활이 한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와 같은 경제 어려움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다시 한번 현재적인 어려움을 겪고 정권에 대한 제재에 대한 불만이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그 북한 핵실험을 보고서 강력한 제재로 이 상환 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요. 이걸 보면 그 남북 관계 개선도 올해 그 전망을 살펴볼 때 결국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남북 관계 입장에서 보면 핵실험은 참 나쁜 소식입니다. 나는 얼마 전까지 올해 2016년에 남북 관계가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네. 이제부터 이러한 희망이 없습니다. 아하, 네. 남북 관계를 보면 그 남한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 8, 9월부터 바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산 가족 상봉도 있었고 네. 이런저런 회담도 있었고 남북 관계가 좋아질 기미가 보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제4차 핵실험 이후 남한이 북한과 교류를 지속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북한 신문이나 언론이 주장과 달리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가장 많이 반대하는 세력은 남한이 인민 대중들입니다. 네. 사실상 이번 핵실험은 앞으로 1년이나 2년 동안 남북 관계의 개선이 거의 불가능하게 할 사변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북한 이경재죠. 여기서